예, 안녕하세요. 김노무사TV 노동백과 시선 25번째 시간입니다. 인사명령 계속해서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휴직 명령에 좀 더 가깝겠죠. 휴직이 참 여러 가지가 있어요, 사실. 뭐 신청해서 들어가는 휴직도 있고, 뭐 상병휴직, 뭐 병휴, 뭐 기타 등등 뭐 휴직의 종류도 참 여러 가지인데, 오늘 좀 많이 문제되는 케이스는 아마 인사명령적인 휴직이 아닐까, 비자발적인 휴직 이런 개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좀 사례 케이스랑 같이 좀 설명 주시죠.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비자발적인 휴직과 내가 원하는데 휴직을 허용해주지 않는 경우 이 두 케이스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이게 상담 전화를 받다 보면 가장 많게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너무 힘든데 휴직을 하려고 하는데 회사에서 승인을 안 해준다. 어떻게 하면 좋으냐? 이런 질문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먼저 말씀드리면 근로자가 내가 원할 때 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는 법이 보호하고 있지는 않아요. 이게 업무상 재해일 경우에는 이제 근로기준법과 산재보호법이 일정 기간 근로자한테 휴업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부여하고 그 기간 보상도 해줍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업무상 질병이란 게 밝혀지지 않은 상황, 그리고 완전히 업무상 질병이 아닌 개인 사유로 인한 질병일 경우에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병가, 이게 법에 있는 조항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의 병가에 대해서 규정이 있다면은 그 규정에 따라서 내가 병가를 신청할 수 있고 회사도 그 규정에 따라서 병가를 허용할 의무가 있지만, 그게 아니라면은 나 아프니까 좀 쉴게요, 그거 안 돼요.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이게 많지는 않지만 이런 케이스가 종종 있는데, 내가 어쩌다 보니까 정신을 앓고 있는데 나는 그래도 회사에 다니고 일을 하고 싶은데 회사가 우연히 나의 정신상병을 알고 난 다음에 너 좀 쉬라고 휴직 명령을 내리는 경우예요. 이걸 바로 이제 처음에 소개한 명령휴직이겠죠. 이 경우일 때 이제 내가 이 명령휴직에 대해서 받아들여야 되느냐, 나는 쉬고 싶지 않은데 회사 명령에 따라서 쉬어야 하느냐, 이런 문제가 이제 발생합니다. 뭐 휴직 명령일 때도 문제고 신청일 때도 좀 문제가 있긴 있어요. 신청을 하는데 들어주지 않을 때, 이럴 때 어디까지가 사용자의 재량인가, 이런 문제도 좀 발생합니다. 예, 휴직과 관련해서 우리 법령 뭐 조항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법원에서 말하는 법리사항 있으면 간단하게 소개를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신청을 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는 상황, 이게 많이 문제되는 게 직장의 괴롭힘으로 인해서 정신상병이 발생해서 나 쉬고 싶다 이건데, 이제 내 생각에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내 상병이 발생했다고 지금 주장하는 단계이지, 이게 근로복지공단을 통해서 인정되진 않은 그런 상황인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이때 저희가 드리는 조언은 가급적 빨리 산재 신청을 하시라. 그리고 일단 내가 지금 당장 직장에 다니다가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이라면은 회사가 승인하지 않더라도 일단 쉬시라, 이렇게 저희는 권해드려요. 그렇게 해서 이제 승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근로자가 휴직에 들어갔을 때 부담해야 될 리스크는 징계입니다. 크게는 해고까지 갈 수 있죠. 회사 입장에서는 근로자가 승인한 적도 없는데 휴직에 들어갔다, 출근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무단결근이니까 징계 사유가 되고, 무단결근이 길어지면은 해고다, 이렇게 나갈 수 있어요. 난 쉬고 싶은 거지 직장을 잃고 싶었던 건 아닌데 해고까지 당할 수 있습니다. 이때 만약에 해고를 당한다고 하더라도 산재가 추후에 인정이 된다면은 그 해고는 소급해서 부당해고가 돼요. 산업재해로 인해서 휴업이 필요해서 휴업하는 기간은 절대적 해고 금지 기간이에요. 이 기간에는 어떤 이유가 있든지 간에 근로자한테 설사 해고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기간에는 해고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지금 직장 내 괴롭힘으로 업무 관련해서 상병을 얻어서 쉬어야 된다 그러면 일단 쉬시고 인정받고 난 다음에 돌아오셔서 구제 신청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이런 말이 도입되기 전에도 근로자가 어떤 사유로 인해서 직장 내 간의 갈등으로 인해서 여러 차례 휴직을 요청했는데 회사가 규정이랑 안 맞다는 이유로 거절을 한 케이스에서 90년도 판례인데, 이때도 법원은 회사가 휴직 신청을 거절한 것은 부당하다 해서 부당해고를 인정한 케이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규정이 나를 보호하고 있지 않더라도 내가 너무 아파서 이것도 그 원인이 회사 때문에 있는 일이라면은 일단은 쉬시고, 만약에 해고를 당하거나 불이익을 받으시면은 그 불이익에 대해서 근로기준법 23조 그쪽으로 돌아가서 구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뭐 사실 뭐 아픈데 어떻게 회사 가요? 뭐 간단한 원리입니다. 갈 수가 없는 상황인데 가야 된다. 이때 싸움이 이제 많이 일어나는 거에서 뭐 얘기 드렸고요. 그렇다면 휴직의 정당성에 관해서는 휴직 명령 어떻게 판단하는가? 인사명령은 거의 똑같습니다. 사실 휴직 명령의 업무상 필요성이라는 걸 일단 보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생활상에 있는 이 불이익이 어느 정도인지, 업과 휴직은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70% 이하로 떨어지면 이제 생활상 불이익을 주는 거라 볼 여지도 크기 때문에,
그다음에 어떤 충분한 협의 과정을 거쳤냐 이 문제인데, 주로 이제 이 케이스들은 회사에 나는 다니고자 하는데 회사가 오히려 휴직을 강제하는 이제 상황이죠. 예를 들어 나는 다녀서 끝까지 다녀야 되는데 회사 입장에서 보기엔 도대체 이 사람이 나와서 일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판단해서 이제 강제적으로 이루어지는 단계, 이런 경우에는 뭐 필요성 이거죠. 주로 이제 사실은 회사가 가져오라는 거 의사한테 띄워라 그래요. 너가 일을 할 수 있다는 증명을 가져와라. 그러니까 취업 가능하다는 의사소견서를 가져와라. 이런 걸 요구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좀 거꾸로인 상태죠. 나는 쉬어야 된다 그럴 때 쉬게 안 해줄 수도 있지만, 거꾸로 쉬라 그랬을 때는 나는 일할 수 있다는 걸 내가 또 증명을 해야 되는 그런 케이스도 존재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게요. 자, 그럼 우리가 휴직 명령을 조금 전략적으로 받고 싶을 때 받고, 또는 피할 수 있을 때 피하고, 이런 거에 좀 전략적으로 좀 접근을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무엇이 가장 중요할까요? 의무기록이에요, 의무기록. 지금 이 상병 쪽에서 말씀드리면은, 또는 내 사정을 설명할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이 필요하실 거죠. 휴직이 이제 주로 이제 지금 상병 쪽은 말씀드리다 보니까 그런 건데, 사실 뭐 휴직도 다양하잖아요. 가족 관련한 뭐 휴직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 뭐 생계 관련해서 다른 문제가 나올 수도 있는 거고, 뭐 어찌됐든 이런 외의 문제들은 사실은 사용자가 어떤 휴직을 지급해야 될 뭐 의무 같은 건 없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상병이라서 저희가 주로는 이제 상병을 말씀드리고 있는 건데, 이럴 때는 사용자한테도 어느 정도 의무가 발생한다 라고 보기 때문에 의무 기록을 잘 확보해 놓으시고 병원에 잘 가시는 것이 많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쟁점 또 붙는 게, 뭐 회사에서는 뭐 너가 아프다는 걸 입증해라 뭐 이렇고, 나는 입증하기 싫다, 이걸로 많이 싸움 붙으시는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별거 아니면 다 입증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 그러면 적극적으로 입증하고 적극적으로 요구하시는 게 너무 좋고요. 마찬가지로 다닐 수 있는 것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좋은 건데, 아무런 입증을 안 하고서 나는 아프니까 쉴 거야, 이거는 별로 좋은 모습은 아니에요. 굉장히 여러분들이 많이 불리해져요, 그 상황에 오면은. 예. 이런 좀 전략적 사항을 좀 말씀드리고, 예. 추가적으로 드릴 말씀 네. 해주시죠. 명령 휴직과 관련해서 많이 문제되는 게 형사 구속, 기소 이런 문제가 이제 종종 문제됩니다. 근로자가 개인 사유로도 범죄에 휩싸일 수가 있고, 고소를 당할 수도 있고, 심지어 기소가 될 수도 있고, 구속이 될 수도 있어요. 구속된 경우에는 근로제공을 할 수 없는 상황이죠. 이런 경우에는 회사가 이제 휴직 명령을 할 수 있다는 조항도 있고, 휴직 명령을 실제하더라도 정당성이 인정이 돼요. 그런데 이제 내가 기소는 됐지만 구속되지 않는 상태다, 이런 경우에도 회사가 이제 휴직 명령 할 수 있느냐, 이것도 쟁점이 됩니다. 말씀드리면은 휴직 명령이 정당한 거는 일단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이런 규정에 휴직 명령을 할 수 있는지 규정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어떤 휴직사에 해당하더라도 왜 이런 휴직 명령 권한을 회사에 부여해 있는지 그 목적과 취지 이거 한번 살펴봐야 돼요. 구속됐을 경우에는 휴직 명령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당연히 목적이 구속됐으니까 일을 할 수 없는 기간에는 당연히 휴직 명령을 내리겠다, 인정이 되는데, 처음에는 구속됐다가 나중에 풀려났어요. 그냥 불구속 상태에서 내가 이제 조사를 받고 있는데, 이때도 휴직 명령을 유지하는 거는 취지랑 맞지 않죠? 이때는 풀려난 순간부터는 부당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네, 오늘 휴직 명령에 대해서 좀 간략히 알아봤어요. 이 케이스들이 상당히 많고 종류도 다양해서 자세하게 하려면 하나하나 띄워서 설명드려야 되는데, 노동 사례 전부를 좀 다뤄드린다는 개념에서 접근하다 보니까 나중에 추가적으로 좀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밖에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은 네이버 카페에 그대로 글 남겨주시면 좋고요. 댓글도 좋습니다. 그다음에 좋아요, 구독 이런 게 참 힘이 됩니다. 예, 이렇게 해서 좀 마무리 좀 짓도록 하고요. 인사드리시죠. 예, 감사합니다.